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평생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면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하루 만에 일어났거든요. 저는 올해 58살 김순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죠.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제 인생의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에 뒤바뀌었던 제 인생이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혔다고 해야겠네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특히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상처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이야기는 제가 28살이었던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겨울 제 남편, 아니 제 아이들의 아버지는 사업이 잘못되어서 빚을 정리하고 오겠다며 집을 떠났어요. 몇 달만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와서 가족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5살, 3살인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28살의 어린 나이에 아무런 기술도 없이 아이 둘을 책임져야 했던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없었고 혼자 된 여자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해도 벌어들이는 돈은 겨우 우리 모자 셋이 굶지 않을 정도였죠. 아이들이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원망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내 혼자 이 고생을 하게 놔둘 수 있을까? 그 원망은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저 역시 이제는 시장에서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서 혼자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벌고 있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나이가 들수록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원망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살아는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죠.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 친구인 현우가 저를 자기네 집으로 초대했어요. 현우는 올해 32살인데 우리 둘째랑 어릴 때부터 친했거든요. 그 아이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모, 저희 아버지가 이모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세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시죠. 사실 저도 혼자 살면서 늘 간단하게만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같이 살자고 하지만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우의 제안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현우야, 내 아버지께서 왜 저를 보고 싶어 하시지? 아, 이모가 혼자서 아이들 키우신 이야기를 들으시고 존경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또래시니까 대화도 잘 통하실 것 같아서요. 현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또래끼리 모여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따뜻한 밥도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6시 저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현우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평소보다 부산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서 정말 맛있어 보였죠. 이모 오셔서 앉으세요. 아버지도 곧 오실 거예요. 현우가 말하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셨나 봐요. 현우가 현관 쪽으로 뛰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에서 들어오는 목소리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현우야, 손님 오셨구나. 그 목소리. 30년이 지났어도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제 가슴 깊숙이 원망으로 새겨진 바로 그 목소리였거든요.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느꼈던 그 충격을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실까요? 30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남편을 아들 친구네 집에서 만나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저를 보더니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얼굴만큼은 제 기억 속에 너무나 선명히 남아 있었거든요. 순이야?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현우는 우리 둘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아버지, 이모를 아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기막힌 우연인지,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혹한 운명의 장난인지 깨달았거든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현우야, 이분은 내 고모야. 고모라고요? 저는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우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고모라고요? 현우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그 형들이, 그래, 내 형들이야.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다른 가정의 아버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느라 피땀 흘리며 살던 그 시간들 동안 이 사람은 여기서 현우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앉으세요. 순희 씨.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30년 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여자와 살면서 현우를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현우에게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숨기고 살았던 거죠. 그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고요. 현우야, 너. 내 아버지가 예전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를 혼자 키웠다고 하셨어요.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현우 어머니는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 집안의 사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현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현우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거였죠. 순이야. 나는. 그 사람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30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뭘 말하겠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수와 민철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던 그 밤들을, 제가 혼자서 병원비도 못 내서 아픈 아이들을 업고 뛰어다니던 그날들을, 당신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군요. 현우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형들이. 정말 제 형들이에요? 민수 형, 민철 형 말이에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우리 아이들을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현우야, 너 우리 민수와 민철이를 알고 있는 거니? 네. 직장에서 만났는데 성이 같아서 인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싶어서 이모를 초대해 본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현우가 저를 초대한 것도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현우야, 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구나. 내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걸.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모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기막히고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품어온 원망과 상처가 이렇게 한순간에 다시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가야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순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버텨오느라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현우도 같이 울고 있었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대신 사과드릴게요. 형들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저는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온 제 자신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밀려왔어요. 현우라는 아이가 제가 미워해 마지 않던 그 사람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제 아들들의 동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30년 동안 쌓인 원망을 이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우라는 순수한 아이에게 죄는 없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후의 허탈함이랄까요? 그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모, 형들이 이모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혼자서 자신들을 키워주신 것도 대학까지 보내주신 것도,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효자들인지도 말이에요. 현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제가 키운 민수와 민철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죠. 그 아이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현우야, 너도 참 좋은 아이구나. 저는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쓰는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많이 늙었구나. 아마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야. 일어나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얼굴에는 정말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순이야, 나는 정말 비겁한 놈이었다. 그때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너와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했는데 오히려 도망쳤어.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몇 달만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돌아갈 면목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나고 그때 현우 엄마를 만났고 그렇게 또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됐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하루도, 정말 하루도 너희들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민수와 민철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너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지 몰래 소식을 들어보기도 했지.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민수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민철이가 결혼했을 때도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사람이 저희를 완전히 잊고 산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다가올 수 없었던 거라면 그것도 나름의 고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형들한테 연락해봐요. 이모도 계시는데 가족이 다 만나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우야, 그건 쉽지 않은 일이야. 민수와 민철이도 아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클 거야.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현우가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하던데.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민수야, 너 혹시? 어머니, 저희가 갈게요. 민철이도 같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야, 너 형들한테 연락했구나. 네, 죄송해요. 그런데 형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는 것도. 그래서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같이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30분 후 민수와 민철이가 도착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와 30년 만에 마주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수와 민철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그 차가운 인사에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철이가 말했어요. 사과를 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현우한테도 미안해서 왔어요. 그때 현우가 일어나서 형들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형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민수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현우야, 너한테 잘못은 없어. 오히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완전히 외롭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는 걸 말이에요. 원망보다는 이해를, 분노보다는 용서를 먼저 생각하는 어른들로 자라준 거죠. 민철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는 게 저희가 더 괴로워요. 저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그만 내려놓자. 3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현우는 신이 나서 형들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민수와 민철이도 동생이 생긴 것에 대해 나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아들들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려고 애쓰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용서라는 게 상대방을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구나. 30년 동안 원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제가 이제야 조금은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물론 모든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우라는 순수한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희망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참 잔혹한 시험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